자, 이번에 강서 PC방 살인 사건, 경찰이 드디어 김성수라는 29살 그렇죠. 사람의 신원을 공개했고, 네네. 그 다음에 오늘 공주에서 이 심신미약에 대해서 감정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글쎄요, 이 처음에 경찰이 이 공개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너무나 무참하게, 그리고 칼로 이렇게 이 가해를 한, 살인을 한 부분이 굉장히 아주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국회에서 그 김병관 의원이 아니 이게 무슨 국민의 관심사냐, 이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다 이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경찰이 처음부터 공개를 막 한 거는 이거는 뭐 인권 문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거는 기름을 부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청와대 청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청와대 청원만 뭐 해결됐다 믿는 것도 자체가 된 게 없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 황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또 청와대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모든 관심이 자기들 모아지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청와대 청원 숫자를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면 청와대 청원 역사상 가장 많은 청원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봅니다. 많은 청년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원을 하는 분들 청년층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알바하면서, 또 밤새 알바하면서 정말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잠 못 자고 있다가 살해를 당한 그 청년을 보면서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많은 감정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할 때, 저렇게 당해서 나도 언제나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런 분노가 치솟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김병관 의원 참 말을 해도 좀 잘못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변호사들 조언 이렇게 해요. 사건 터지면요. 변호사들 일단 너 술 많이 마셨냐 그 당시에? 네, 마셨어요. 오케이. 술 많이 마시면 밀어붙이자. 너 정신병력 있어? 옛날에 뭐 좀 치료 좀 받은 적 있는데 오케이. 그럼 밀어붙이자. 아마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사건은 그걸 넘어선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영환 원장이 얘기한 대로 첫째, 심신미약, 술 마시고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감형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들들들들 이제 끌어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8년에 그 양주에서 여중생이죠. 13살 소녀의 이 강간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 노동자가 술을 마시고서 이 소녀를 자기가 이제 홧김에 이렇게 찔렀다 이랬는데 술을 마신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소녀를 눈여겨보고 즉 강간을 하려고 쫓아갔다가 소녀가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13군데나 이제 찔러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인권단체에서 그 당시에 막 들고 일어나갖고 그 피의자, 즉 말하자면은 살해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관 의원의 발언도 바로 그런 하나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입지 또는 그런 시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족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만 조선족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누르려는 진보 쪽에 특유한 하나의 습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동생을 왜 공범으로 말하자면은 붙잡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이. 지금 이 살해된 그 안타까운 신군의 경우에는 무려 키가 190이고요. 몸무게가 80kg고 그리고 유단자였습니다. 모델을 꿈꾸는 멋진 그렇죠.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우리 아들 뭐 못생겨도 우리 눈에는 최고의 미남으로 보이는데 그 아버님 심정이. 근데 오히려 신무군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살해범의 그 동생이. 그런데 CCTV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동생은 그대로 풀어준 사건.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모두 공분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경찰의 대응입니다. 경찰이 이 출동을 했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갔는데 딱 인상이라든가 그 감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문진도 하고 또 경찰의 감을 하는데 그 분위기를 보면 저는 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게 집에 가갖고 흉기를 갖고 올 정도의 그 시간인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살해
동기, 사전 모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법상 네. 경찰 출입기자도 해보고 검찰 출입기자도 해봤는데 네. 혐의를 뭐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네. 범행 도구를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정말 욱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걸 집어서 했다면은 좀 감행의 소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은 집에 가지고 와서 했고 또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오늘 아침부터 그렇습니다만 욱해서 한번 뭐 때리거나 찔렀다면 몰라요. 백배 양보해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30여 차례 사진 찔렀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전 뭐 준비 또는 네. 단순한 우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죠. 살해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권 문제까지 나온다. 네. 김병관 의원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그건 아닌데 싶어요. 이 사건 자체는 좀 명백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 차원이 아니라 과연 여기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그런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 재판부가 언제까지 심신미약을 봐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이제 심신미약이라 해가지고 봐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기 이영학 사건. 네. 이영학이라고 자기 딸 친구를 뭐 성폭행하고 죽이고 한 그런 정말 그 친구가요. 정신장애 3급, 지체장애 3급이었어요. 정부가 인정한 심신장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심신미약, 심신장애가 있다 해서 감형받는 건 아니지만은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변호사 대처를 제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국민의 봉분을 일으키고 그럼 이게 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이번에 가해자, 피의자죠. 피의자가 얼마나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받는가 여부를 떠나서 분노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왜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그러니까 우발적이보다는 나도 언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하고한테 뭐 불친절을 하다는 이유로 자기 불친절한 행동 하는데 받아들이기에 불친절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흉기에 두른다. 내가 뭐 하는데 자기한테 불친절을 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닌데 전화로 막 욕설을 받고 그러면서 위협을 받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한 겁니다. 이제 난 이게 문제인 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한마디로 무방비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에도 여러분들 서울 마포의 내모녀 살인 사건이라든가 또 비디오방 주인의 이 소녀 시신 훼손 사건 물론 살해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게 생생한데요. 그게 한 2008년 정도로 기억나는데 이 소녀를 비디오를 빌리러 온 소녀를 아예 그 비디오 방에 아버지가 말하자면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녀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면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이제 유린한 소녀를 이제 말하자면 시신을 훼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아버지가 받은 형이 20년형입니다. 사형제가 사실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인 나라서. 그때 강금실 그 장관이 뭐라고 했냐. 굉장히 무거운 형을 때렸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자, 이영학에게 그 희생된 그 소녀의 그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면제를 먹였지만은 소녀가 눈을 떠갖고 이영학의 그 짐승 같은 모습을 보면서 숨져갔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소녀가. 그리고 부모는 그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더구나 시신이 훼손됐던 그 당시에 비디오방의 소녀의 부모들은 20년이라는 것에 피를 토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금실 법무장관은 뭐라고 했냐? 무고형을 사법부가 내렸다. 우리나라의 사형제 폐지를 하는 진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푸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치라는 데서 법이라는 것은 엄격해야지 정말 사형제가 있음으로 해갖고 우리가 법치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측면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다른 나라 보십시오. 싱가포르 같은데 왜 그렇게 경범죄를 비롯해서 범죄가 적은가? 그 나라는 즉 가해자에 대해서 살인범에 대해서 그 살인범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강간이라든가 그런 여성을 유리라는 제스처만 해도 곤장 때려서 내쫓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묻지마 범죄, 우리 아이들, 그 젊은 청년의 미래를 이렇게 유린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제 점차 사회가, 크리스찬 베일 씨께서 네. 진짜 사회가 각박해지고 네. 있네요라고 말씀하신데, 각박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사회가 네. 돼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는 그걸 대한민국 사회가 피로 사회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사회가 피로해지다 보니까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다가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갑질이라는 이야기. 사실 그런데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서민 대 서민의 갑질도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마 이번에 가해 그 청년, 그 사람도 서민이겠죠, 뭐. 그런데. 그러니까 PC방 알바를 하죠.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피해자, 네. 이제 가해자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가지고 식당에서 내가 좀 갑질을 하지 않았는지, 어디서 사지 않았는지, 모두가 정신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화난다 해서 상대방이 친절히 않다면서 욕하고 저런 일을 저지른 건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배려하고 있는 거. 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막 옆에 흘리고 막 어지럽한 사람 굉장히 저는 싫어해요. 밥 먹을 때는 좀 닦아주고 어떻습니까? 네. 그 식당 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이라도 일 덜어주게. 돈 냈다 해서 마음껏 어지럽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모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러면서 모두가 피로사회, 모두가 필요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 저는 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형법상의 사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전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강서의 네. PC방 살인 사건에 있어서 측면이라는 건 형법 10조, 즉 심신미약 상태인가,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행동조차도 몸조차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말하자면 자기 의사결정은커녕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김모라는 사람은 즉 집에 갖고 가서 칼까지 갖고 와서 그 다음에 그걸 30여 차례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는 거고요. 저는 물론 갑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다고 하지만은 전 여기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럼 그 경찰은 적어도 정가 이범이라면 딱 경찰에서 그 자리에서 조회만 해도 쫘르르 나옵니다. 그럼 정가 이범이라면은 거기서 그만 됐어요? 이러면서 털고 갈 일이었는지. 즉, 그 범인에 대해서 여기에다 와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그 경찰에서 말하자면 그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너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의 최소한의 겁을 줬어도 이런 일은 있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환자가 어떻게 집에 가서 저렇게 흉기를 갖고 준비해갖고, 이거는 철저한 모의 살인이고 범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그 신모군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 붙잡으려면 형을 붙잡고 있었어야죠. 칼을 휘두르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부부의 살인 사건인데, 미국은 그 변호사를 이렇게 잘 쓰면은 엄청나게 오제이 심슨 같은 것도 풀려난 경우도 있었고, 기가 막힌 사안인데요. 부부가 남편이 부인하고 굉장히 말다툼을 하고 그 다음에 술이 취해갖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1층에 가고 펄펄 끓는 물을 갖고 와가지고 잠든 남편에게 부어버렸어요. 남편이 기도가 막혀서 숨졌습니다. 그때 미국 법정에서 변호사하고 말하자면 검사하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부인에 대해서 1급 살인 혐의를 지어서 말하자면 아주 무기를 때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1층에 가서 끓는 물을 갖고 오는 동안에 약 5분 동안의 시간에 대해서 이거는 엄청난 명백한 살의가 있었다. 물론 부인은 남편이 나를 때리고 남편이 나를 그 바람도 피우고 이래가지고 내가 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심신미약을 막 강조했죠. 그러나 5분이라는 살해 모의를 미국 법정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거의
5분의 수십 배 되는, 그러니까 10배쯤 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고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심신미약이라는 걸 얘기한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판부, 결국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인가 여부는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역대 이제 재판부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몰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이영학 사건도 그렇고요. 그 앞서서 많은 사건에서 이제 참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참작은 할 수가 있지만은 크게 아마도 반영이 돼서 이 사람을 뭐 감형한다 이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피로 사회가 됐고, 아니 과도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PC방 종업원한테 우리는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닙니까? 막대하다 보니까 막대하는 극단치가 이 살인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문제에서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형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대 사법부도 그런 판결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일단 이걸로 치고 넘어가자. 그래서 변호사도 뭐 나름대로 하는 일은 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사회가 정말 좀 차분하고 서로를 되돌아볼 수 있고 배려하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막 하는, 제가요 옛날에 검찰 출발 시절에 그 교정 본부장이 있습니다. 교정 본부장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이 말 100%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야, 자기가 보니까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미 급한 인간들이 들어온 것 같더라. 아, 맞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정말 올라가더라도 하고 5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하다가는 교도소 신세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이 사건과 좀 별개입니다만 좀 참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